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오늘 국무성 브리핑에서 특별 손님으로 초대되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확대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린필드 대사는 브리핑에서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게 되면 미국이 지지할 것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즉답 대신에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9월 고위급 주간에 우리가 유엔 안보리 개혁을 지지하고 추가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새로 선출된 안보리 이사국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유엔 안보리에서 퇴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들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거부권을 사용했다고 말하면서 다른 13개 이사국은 일관되고 강력하게 북한을 규탄했으며 우리는 특히 북한이 점점 더 많은 실험을 실시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한 논평을 묻자 하텔 국무성 수석부 대변인은 다른 국가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각 국가의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결정이라고 말하면서 한국과 미국 사이의 다양한 공유 우선순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사님. 한국과 북한에 대한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미국이 이를 지지할 것인가요? We have started discussions, as you know, the President announced in September during high-level week that we support UN Security Council reform and we support additional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as well as new elected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We have not 우리는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오는 새로운 회원을 지원한다는 사실 외에 어떤 국가가 될 것인지 강조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관한 질문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은 확장 억제를 통해 군사적 억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한 국가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도발로부터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말하려는 요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을 박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We have pushed hard in the Security Council to produce products condemning the actions of the DPRK. And as you noted, both China and Russia have consistently protected DPRK from the actions of the Security Council. They have the veto power, and they have used that veto power. And unfortunately, the Security Council, the other 13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have been consistent and strong in wanting 우리는 to condemn 북한이 DPRK, 점점 and we 더 will continue 많은 to work to do 실험을 that, 실시하는 것을 particularly as 보면서 we 그렇게 하기 see 위해 more and 계속 more 노력할 tests being done 것입니다. by the DPRK. This is Jenny. Yeah, thank you, Father. NATO Secretary. 감사합니다, 파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며칠 전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Well, Jenny, what I will say is that it is, of course, in 내가 each 말할 country's 것은 제니 independent 물론 sovereign 다른 decision 국가에 안보 to 지원을 offer 제공하는 security 것은 각 assistance to 국가의 any other 독립적이고 country. 주권적인 Obviously, as it 결정이라는 relates to 것입니다. Ukraine, the 분명히 United States has 우크라이나와 had a pretty 관련하여 clear track 미국은 record 우크라이나 of 파트너에게 providing 보안 security 지원을 assistance for 제공한 꽤 Ukrainian 많은 partners. 명확한 기록을 That will 가지고 continue 있고 to persist. 그것은 I will, of 계속해서 course, 지속될 let 것입니다. the South 나는 물론 Koreans speak 한국이 to their own 우크라이나 파트너와 efforts as it 관련하여 relates to our 그들 자신의 Ukrainian partners. 노력에 But 대해 what I can say 말하도록 broadly is that, of 하겠지만 course, South 광범위하게 내가 Korea 말할 수 is 있는 an 것은 물론 important 한국은 인도 ally and 태평양과 partner in the 관련하여 중요한 Indo-Pacific 동맹이자 as it 파트너라는 relates 것이고 to a 한국과 variety 미국 of 사이의 shared 다양한 priorities 공유 between 우선순위도 the Republic of 마찬가지입니다.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미국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해도 유엔 안보리의 규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에 있는 한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유엔 안보리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개혁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국무성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본진 우리 공화당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여기는 너무 춥습니다. 그래요. 한국은 좀 많이 풀렸어요. 예, 지난주에는 박근혜 대통령 72번째 생신이라서 네, 달성사저에 다녀왔죠. 네. 대통령 못 뵀지만. 예, 제가 유튜브로 봤습니다. 아주 그냥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같이 합류를 해야죠. 자, 오늘은요, 이제 우리 한국이 지금 오스틴 국방장관 또 외교장관 만나고 그냥 연쇄적인 지금 미팅을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다 이제 한국에서 국민들이 핵무장 하자 하는 데 대한 어떤 반응인데 참 이번에 화두는 잘 던졌어요. 그럼으로써 뭘 어텐션하게 만들었죠, 미국을.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확장 억제를 더 확실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제 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됐고, 자, 나토 사무총장이 저기 한국 대통령한테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또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꼭 지원을 해야 됩니까? 지원을 안 해야 됩니까? 저희는 뭐 지금의 스탠스가 네.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하고 살상 무기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뭐 우리 윤석열 정부의 스탠스인데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상 무기 지원을 할 경우에 러시아하고의 관계 문제가 또 심각해지고 또 북한은 비밀리에 무기 수출을 용병들한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같이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북한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있는 대로 인도적 경제적 지원은 하더라도 살상 무기에 대한 지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회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포탄 같은 거 그거 다 저기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미군의 역할이고 예. 대한민국의 이 무기 지원 문제는 저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죠. 맞습니다. 우리한테 불똥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선. 지금 풍선 사건 때문에, 중국 풍선 사건 때문에 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이 중국의 이 감시 풍선 사건이 마치 지난번에 북한이 드론을 남침한 거 아닙니까? 한국 영공에. 그 사건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중국과 미국 관계가 조금 가까워지려고 했던 것들이 다시 틀어져서 더 그냥 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미 국무장관도 여기 박진 외교부 장관 만나고 바로 그날 오후에 중국으로 뜨려고 그랬는데 모든 걸 다 캔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그 영공에 있는 걸 또 격추를 못하게 했습니다. 국방부는. 바이든 대통령은 빨리 격추해라고 명령을 사실은 했거든요. 하니까 합참에서 너 왜 그러냐 반발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why 하니까 또 시민들이 다친다 이거야. 잘못 또 격추했다가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것으로 갔을 때 하자. 이래가지고 이게 기다린 것이 노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 바닷가 쪽으로 갔을 때인데 이게 지금 일주일 이상 또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지금 회수했는지도 몰라. 특히 핵미사일이 있는 그 기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제 미국이 노발대발인데 지금 이제 주말이라 지금 또 이슈가 안 된, 아마 내일 되면 또 엄청난 이슈로 또 이제 질문들을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조은진 대표님은 어떻게 논평하십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뭐 얼마 전 북한의 그 무인기 네,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하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무인기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그 미사일 혹은 또 잠수함 뭐 이런 부분에 비대칭 전력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아니냐. 특히 북한이 핵에 대한 공포감도 있지만은 이 살상무기,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그러한 공포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탄저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군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하는 부분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이 중국의 이제 미국으로 봐서는 정찰용 그 풍선 무인기 풍선이고 또 경로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중국은 민간용이고 기상관측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중국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에 막 뛰는 것이 아니라 대만 상공에도 뜨고 대한민국도 서해를 거쳐서 동해로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는 중국의 변명이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상관측용을 띄웠다 하더라도 미국과의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핑계로 해서 미국의 그 군사 전력이라든지 미국의 그 핵 대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정찰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 정찰용으로 또 무인 소위 그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풍선을 띄웠다는 것은 미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격분할 사항이다. 그래서 미국에 의해서 지금 나오는 말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보복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상당히 미국 시민들도 대단히 불안해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우리가 무인기 공격을 받았다는 인식과 같이 미국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우리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무역 적자 사항들이 대단히 많고 특히 대중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미중 간의 관계가 조금 원만하게 한국의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러한 미중 간의 관계가 가는 것이 우리로 봐서는 옳다고 보는데 안보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협력 안보 체제를 갖추듯이 그러한 한미일 협력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지만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보는 피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미중 간의 관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래 보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오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지적을 하지만은 일반 비자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광 비자를 전 세계 대부분 다 풀었어요. 일본도 풀고 다 푸는데 대한민국만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오미크론 진정 오미크론의 유입에 대해서 우리는 방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중국의 관광객들 엄청나게 쏟아지는 이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방어적 출입국 통제에 대해서 북한이 경제적인 보복을 하다시피 일반 비자, 특히 관광 비자에 대한 한국 부분을 묶었다는 것은 중국의 처사가 졸렬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주권국가로서의 한국을 너무 무시하는 중국의 오만함에 대해서 분노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전 정권이 다 그렇게 지금 질을 들여놨지 않습니까? 무시하도록 한국을. 우리가 그만치 주권국가로서의 보이스를 높였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예하고 그냥 중국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공산주의 나라라는 것은 범죄를 저질러 놓고 안 들키면은 그만이고 들키면 또 변명하는 나라거든요. 그게 감시풍선인지 분명히 아는데 그걸 띄워놓고는 들키지 않았으면 또 그거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들켜봤자 또 변명하는 것이 뭐 민간용이다, 무슨 시험용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뻔하니 알고 있는데 이제부터 이제 그 FBI하고 이제 미국의 이제 여러 가지 그 군사 쪽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채취를 해서 아마 이제 아주 고도의 분석을 할 겁니다. 해서 이게 이제 성능이 어느 것이냐 이런데 똥낀 놈이 뭐 한다고 지금 중국에서는 자기들이 더 지금 화를 내고 더 강력한 대응을 한다요. 또 이렇게 되면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저렇게 이제 강력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아무튼 자기들의 작전 실패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미국 미국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감지한 거죠. 그렇죠. 한국으로 봐서는 아무튼 문재인 정권의 그 대중 굴종 외교,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한 그 잘못된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이겨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정권이 그 중국의 대중 그런 굴종 외교의 그런 조약이나 계약들, 그런 발언들 이런 부분들 다 빨리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되는데 아직 그거를 못 하고 있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소위 정권이 바뀌었으면 외교 정책도 바뀌는 거고 대중 대북한 상황도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상당히 우려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번에 그 미 의회에서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규탄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갖다가 독재 범죄자로다가 지금 상정을 해서 채택을 해서 올렸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그 국회의원들, 미 의원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지속된 거에 대해서 지금 이 행정부가 뭐 하느냐라고 하고, 지난주에 제가 또 우리 하원 의장 메크라시를 또 백악관에서도 막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또 워싱턴 포스트에 크게 났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하원에서는 푸시를 할 겁니다. 이제 북한에 대해서 더 강한 법안을 만들자라고 할 건데, 두 가지 있습니다. 군사적 공격으로 없애버리느냐, 더 강하게 해서 우리 조 대표님이 말씀하듯이 지난번 미국에 오셔서도 그걸 강조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목을 쪼고 하면은 분명히 손을 들 거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 대사가 왔을 때도 이 제재한다 해놓고 제재 안 한 나라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없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맨날 반대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항상 그 수면이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도발을 해도 그렇고. 그래서 이 두 나라를 퇴출할 지금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그 그린피스 필드 대사도 유엔 대사도 자기들이 유엔 안보리를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필요성을 느꼈대요. 그래서 이 개혁에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켜보고, 또 우리 이제 한국이 비상임 이사국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거기 가서 또 목소리를 높여야죠. 일본은 지금 들어가가지고 여기 들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상 들어가기에 대한 준비 태세도 갖춰야 되는데, 우리 한국이 지금 너무 목소리가 낮아요. 점잖은 건 좋은데 전에 말씀하듯이 아주 지금의 그 외교 라인이나 통일부나 외교부 라인들이 상당히 그 온건파들이고
온건파들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다 준비를 갖추고 온건 쪽으로 하는 건 모르지만은 지금 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 저질러 놓은 여러 가지 외교의 악행 악습들이 너무나 많고 법안 잘못된 것도 많잖아요. 이것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 옳지. 전 정권의 잘못된 관행들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군사 합의 문제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그것을 승계해서 하겠다.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그렇죠. 것, 북한의 도발이 군사 합의의 합의사항을 어긴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또한 북한의 눈치를 보고 끌려다니고 있다. 저는 이래 보기 때문에 외교 안보 라인은 제일 우선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우선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그 대중굴종, 대북한 그 평화쇼, 거짓 평화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명확하게 단절을 해야 된다. 그것은 중국과의 협약이나 그다음에 북한과의 9.19 군사 합의 판문점 회담 이런 데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되고 또 하나는 판문점 회담에서 줬던 그 USB 이것도 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자꾸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하고의 어, 자꾸 그 차별화 혹은 좌파 독재 정권의 잘못된 관행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윤석열 정부의 존재 가치도 어려워진다 이래 보는 거죠. 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미 동맹이 이제 70년 됐지 않습니까? 네. 이 70년의 획기적인 이제 한미 동맹의 군사 동맹에서 경제 동맹으로 가면은 이제는 한미 간에 뭔가 속 시원한 정보를 교환하고 실질적인 동맹으로서의 지휘 역할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자꾸 온건파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니까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고 북한에 대해서도 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상황으로 가서는 이 비핵화 북한 한반도에 있어서의 그 북핵 폐기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박진 외교부 장관도 비핵화 문제를 얘기한다면 비핵화가 아니죠. 북핵 폐기죠. 네. 표현을 북핵 폐기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비핵화 이번에 그 토니 블랭건 그 국무장관하고도 했을 때 박진 장관이 비핵화 없는 그 평화는 평화는 가짜 평화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외교부 장관이 북핵 폐기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용어 하나 봐. 비핵화의 문제하고 비핵화라는 것은 소위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이나 중국이 계속 썼던 한반도의 비핵화를 그래 했지.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북핵 폐기를 얘기한 거잖아요. 외교부 장관이 나서서 비핵화 문제를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북핵 폐기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다 이런 표현을 써야지 되는데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그 블랭건 그또 국무장관하고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외교 안보 국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핫텀에 잘못된 그 실수라도 있으면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빈틈이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용어 선택을 하더라도 명확한 용어 선택을 해야 되지. 비핵화라는 표현보다는 북핵 폐기라는 표현이 훨씬 더 옳았다 이래 보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 지금 아주 좋은 하두를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definition이라 그래가지고 정의에 대해서 그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따진 적이 많았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냐, 북한의 비핵화냐를 두고 제가 똑똑히 해달라. 왜냐, 한국은 핵이 없는데 어째 한반도를 비핵화라고 하느냐, 북한 비핵화가 맞지 않느냐 해가지고 좀 논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계속 또 이어져요. 이 사람들이 좀 헷갈린 게 그거라고. 만약에 한국이 핵을 가지면은 한국도 비핵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그것도 갖다가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90년 동안 네. 북한이나 중국이 주장했던 거예요.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 네. 우리가 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북한에 명확하게 북한 핵의 폐기 문제를 얘기해야 되지 비핵화를 자꾸 섞어서 하니까 한반도의 비핵화, 한국의 비핵화를 섞어서 하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섞어서 하니까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용어 선택 자체를 이제는 명확하게 해달라. 그렇죠. 그것이 외교 라인이 해야 될 일이고 네, 우리 지금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북한 폐기지 않습니까? 북핵 그렇죠. 폐기. 그러면 외교부 장관이 용어 선택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라도 바꿀 건 바꿔야 되는데 이게 계속 안 바꿔진 상태에서 내려와갖고 어떤 사람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그냥 북한을 싫어하는 사람 또 여기 북한 비핵화라고 그러고 연구소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길게 하기 싫으면은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이러고 말아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가 클리어리 해줘야 돼요. 지금이라도 외교부에서 이거는 우리가 북한 비핵화라고 하자라고 미국이 이해를 같이 해줘야지. 제가 얘기하는 건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쓰니까 북핵 폐기 문제로 우리가 지금 정책을 바꾸지 않은 상태잖아요. 북핵 폐기 문제를 명확하게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나 안보라인들은 북핵 폐기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예. 진짜 북폐기는 완전히 기부합이거든요. nuclear give up the nuclear weapons, nuclear development, everything을 기부합하는 것이 아주 큰 광범위한 차원에서가 맞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denuclearization은 뭔가가 그냥 핵만을 없애자라는 어떤 좀 범위가 좀 짧은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를 외교부에서 다시 정의를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윤 대통령 방미 부분을 이제 방미로 해보자는 게 이제 한국 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미국에서는 어떤 입장 스탠스를 지금 갖고 있는가요? 그거 참 우리 대표님께서 잘 지적하셨어요. 내가 그거를 조금 전에 이제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우리 언론이 너무 급하게 던졌다. 왜냐? 미국에서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아직 논의한 적도 없고 국빈 방문을 지금 결정할 지금 시기적으로도 아니래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기 전에 지금 2명의 그 정상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만약에 지금 인도는 오는데 어느 나라가 또 오는 거죠? 이제 그거는 또 있다고 해서 사우스 아프리카인가 뭐 있는데 그냥 아직 발표를 안 하는데 내가 들은 얘기는 한국 언론이 발표를 했다니까 아주 발끈하더라고. 한국 언론이 마음대로 성급하게 했다고. 누가 그 국빈 방문을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했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꾸 이제 그 한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네. 조정되지 않은 얘기들을 네. 자꾸 외교부나 대통령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래 보고요.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 국빈 방문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첫 번째 국빈 방문 한 사람밖에 없고 이번에 인도 쪽에 이제 그 부분을 국빈 방문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국빈 방문 얘기가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은 미국 정부하고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조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언론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언론에서 막 국빈 방문 얘기를 자꾸 떠드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도 미국이 되게 불쾌하겠다. 미국은 국빈 방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미국을 방문해달라 이런 얘기는 했지만은 그걸 국빈 방문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어떡할 거냐는 거야. 그래서 지금 외교 라인들이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먼저 뭐 하겠다고 해놓고 안 되면은 국민들이 다 외교 라인들을 질책할 거 아니에요. 아무튼 가뿐하게 미국 방문 계획이 서로 간에 조율하고 있다.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가서 국빈 방문이 되면은 그것은 외교 라인들의 성과인데 먼저 조급하게 내가 무슨 일을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뽐내기식 상대 특히 동맹에 대해서 특히 미국의 동맹에 대해서 동맹국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그런 말을 던지는 자체가 저는
대단히 잘못된 거다 이래 보는 거죠. 제가 이제 그래서 여기 특파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백악관도 모르는 국빈방문을 왜 그런 거를 언론이 미리 보도를 하고 하냐니까는 답인 즉 이래요. 아,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12년이 국빈방문은 12년이 됐고 그거는 너희들 생각, your things. 미국에서는 떡줄 놈을 하나도 생각하고 하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그냥 어림짐작으로 국빈방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확실하게 됐을 때, 컨펌이 됐을 때 그런 거는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국빈이냐, 워킹 라벨이냐, 뭐 업무냐 이런 것이 한 3단계, 4단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오기 며칠 전에 완전히 발표를 합니다. 미국에서. 그 전에는 절대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제가 봐도요. 기시다도요. 워킹 라벨을 왔다 갔습니다. 똑같이 젤렌스키하고 똑같이 그냥 차로 확 들어오는 거 내려서 딱 2분밖에 안 돼요. 악수하고 들어갑니다. 딱딱 어깨동무하고. That's it. 국빈 방문은 엄청나죠. 양탄자 제가 그 5대 대통령을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 또 뭐 김대중 대통령 또 누구죠? 이명박 대통령까지가 마지막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빈 방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런 짐작은 은밀하게 서로가 해야 되지. 이걸 미리 막 그냥 언론에 발표를 해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진짜 창피한 일이죠. 저는 이제 한국의 이제 이익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단지 하나 절차상으로 그렇죠. 없는 문제는 체크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 지금 워킹 라벨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렇죠. 기시다하고 만나서 할 얘기 다 해버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미국이 벌써 일본의 방어 전략에 대해서 인정을 한 가장 중요한 그런 사항들을 해버렸죠. 한반도로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그 당혹스러운 그런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은 실리 외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내가 국빈 방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낼 거냐가 더 중요한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것이 외교의 힘인데 우리는 자꾸 보여주기식 하는 거야. 근데 보여주기식 하다가 잘못하면은 또 외교부가 또 그 국빈 방문 한다더니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이 주미 대사관도 있지만은요, 해외에 나와 있는 대사관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일들을 안 한 것 같아요. 그 대사관도 솔직히 말하면은, 자기 오늘도 내가 우리 교민한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경상도 사람인데, 쇠갑밖에 고국을 위해서 일하고, 고국 생각하고 했지만은, 나중에 무슨 대통령이 오고 이럴 때 보면은, 전부 엉뚱 사람만 데려다가 밥 먹이고 초대해가지고 만찬을 해준다는 거야. 진짜 배기들은 다 빼버린대요. 그래서 가보면은 다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 있대. 그래서 이제는 이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하고 멀어진다. 멀어지기 때문에 이 대사관이 상당히 그런 거를 잘 챙기고 진짜 누가 우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이런 거를 선별적으로 가려서 진짜 고생한 사람 또 하나는 해줘야 돼요. 영김 의원에 대해서 네. 정광훈 목사가 무슨 뭐 돈을 줬니 안 줬니 뭐 자기가 직접적으로 뭐 관여를 했니 안 했니 이래가지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영김 의원이 실질적 발표를 했더라고. 뭐 만나자 해서 잠깐 만나준 것밖에 없고 그 법안 문제는 이미 자기가 이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다. 영김 의원이 지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차원에서도 직책을 맡았잖아요. 근데 이게 정광훈 목사가 또 뭐 말을 떠드는 바람에 영김 의원이 굉장히 지금 당혹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니, 사실 아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외국인 혹은 외국 국가, 외국 단체에서 돈을 받는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고 신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정광훈 목사가 지금 사고를 쳐놔버린 거야. 그래서 영김 의원 쪽에서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말이 나왔으니까 정광훈 목사가 여기저기 이제 교회 다니는데 사람도 많이 안 왔어요. 근데 너무 구라를 때리고 다닌다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무슨 놈이 국회의원 뭐 20명을 만났으면 사진은 왜 사진을 안 불안은 개그맨의 김구라가 불하죠. 아니 만났으면 어떤 사진을 발표해야지. 사람들은 누굴 만나면 기분 좋게 사진부터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영김 의원이 이렇게 지금 이 의회에서 정광훈 목사로 인해서 굉장히 자기가 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다 해서 맞습니다. 앞으로 어느 상하연 국회의원이 정광훈 목사를 만나겠습니까? 안 만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은 대단히 잘못된 그런 행태다 이렇게 보는 그 거죠.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다음에 이제 하는데 그 본인들이 다 그 목사를 하시니까 양심적으로 좀 거짓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입 때문에 다 망한 것 같아요. 이거 좀 닫고 다니고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부터 틀린 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볼 때. 하여튼 실리적으로 다니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미국 방문했을 때 사실은 뭐 전희박께서 여러 가지 그 도움도 주시고 하셨지만은 백악관 출입 기자를 25명을 만날 수 있는 한국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그것도 역사에 그렇습니다. 2시간 반 동안 11개국인가? 25명의 백악관 출입 기자들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질문을 하고 했다는 것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민간 외교 혹은 정치인들의 외교가 아니겠느냐. 누구 만나서 사진 찍고 누구 만나서 어떻게 했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 클린턴이 아니고 전 정부에서 핵심적인 그 핵심 싱크탱크 사람들 소장도 만나고 그래서 제가 그게 외교예요. 문재인 정권이 엄청난 로비 자금을 지금 워싱턴에 붓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는 좀 실리적인 또 혹은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외교부에서 해야 되고 다음에 이제 의원이 되시면 우리 조은진 대표님이 외교부 장관 하시면 딱 맞겠네요. 제가 그 당시는 열정이 있었는데 오늘도 누가 전화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조은진 대표님이 박근혜 대통령 위해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줬고 제니박 기자님은 또 외국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시간이 나면은 조은진 대표님에게 인간적으로라도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들을 하더라고.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와서.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인사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게 의리가 딱 내한테 꽂히면은 안 하고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뭐 시간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다 인지하시고 할 기회가 있겠죠. 이제 이래가 제가 말로 끝냈는데. 지금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누가 지금 유력합니까? 그건 이제 다음에 얘기해드려요. 다음 세션을 준비하십시오. 그거 이제. 안 그래도 예. 젊은 후보가 나서고 있다. 예,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 문제를 좀 다루죠. 예, 그거. 영김 의원 문제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공화당의 지금 다음 대통령 선거 분위기, 후보에 대한 분위기 이런 걸 좀 다뤘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남을 곤란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안테나만 딱 꽂으면은 뻔하니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거를 한국에 가서는 완전히 100%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 우리가 안 듣고 있겠어요? 다 이래 유튜브가 보내오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하고 VW하고의 협력 관계가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고 미국의 그 이슈 뉴스가 바로바로 우리 국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실만 보도하는 채널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거의 30년 동안 하면서 진실이 아니었다면은 제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싶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어브리게이션이 있다면은 할 수 없죠. 예.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